맞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며 자립 진치의 상이다. 학자풍 선비형이 많다. 관은 발달, 양손, 경손, 고상, 개운, 풍후, 개록, 장수, 융창의 운질이다. 직업적 성으로는 전문직, 지적인 직업, 학자, 작가, 예술가가 적합하고 사업에 가담하면 토사, 부팽 당한다. 이게 인관이, 이 일주에 인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발달한 사람들이고 또 학자풍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직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관이 있으면 선대에 발달했고, 월애관이 있으면 부모 형제가 발달했고, 일애관이 있으면 예능, 겸양으로 세인의 칭찬을 받고, 또 반가 출신이며 양반집 출생이며 중년 후 자립 참가하며 중흥, 말자라도 장자의 자리에 오른다. 일에 인관이 있으면 인관일에 태어나면 이런 소리죠. 여명은 능부로 남편을 깔본다 이 말이에요. 불길한데 갑이 늘며 경신일은 개가 다시 시집하는 거죠. 독수공방이 많다. 갑이 늘며 경신이라는 것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복인데 이게 두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복궁이에요. 그렇죠? 니나 내나다 그런 얘기죠. 니나 내나지 뭐 너 잘난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 남편을 능멸하게 된다. 배우자를 능멸하게 된다. 또 을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에요. 또 이제 경신도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고 이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죠. 천간과 더불어 지지가 같다. 천간과 더불어 지지가 같다. 이런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여지동이면은 부부 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과부살, 호라비살 뭐 이렇게 독한 말을 쓰기도 해요. 간여지동을 보고요. 시해관이 있으면 부부의 단함하고 말년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오래간다. 시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왕이에요. 왕은 제왕의 다른 이름이 있고요. 장성하여 극에 도달한 것을 제왕이라고 하며 남의 지배하를 싫어하고 또한 장년으로 신족하다. 타인의 폐를 반드시 갚으며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면 그걸 꼭 갚으며 의리가 두텁다. 왕은 건강, 왕성, 독립, 독행, 불영, 본의, 용맹, 지모, 명예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직업 적성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유업, 직장인은 이 기필코 상의직을 획득하며 결국은 연내왕이 있으면 선대 부모이 있는 가문이었고 월애왕이 있으면 부모 형제에 발응하며 일애왕이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관살이 치명적이면 오히려 소양인으로 존경을 받는다. 관살이 치명하면은 관살이 명에 놓여 있으면 그런 소리요. 결국은 일지에 왕이 있으면은 관살이
있어도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관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좋게 보는 거죠. 여명은 과강으로 넣으면 강하다 이 말이죠. 깊이 하는데 강한 관살 치명이 이 좋고 또 관살 약이면 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신병으로 신음한다. 일주가 강하다면은 관성도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관왕이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한데 관이 강하다. 그런 것은 좋지 않았죠. 병호정사, 무호, 기사, 기해일련은 부궁 수심으로 눈물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병호, 무호 이런 것들은 뭐 양인일주요. 여명에서는 양인일주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죠. 양인이라는 칼을 품었다 이런 얘기인데 칼을 품었는데 그 칼이 이 장군의 칼이냐 아니면 백정의 칼이냐 또 칼이 연필 깎는 칼이냐 이런 칼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양인이면은 여자가 칼을 품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사, 기사, 계해 이랬는데 정사일주는 고란살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즉 이 고란살이라는 것은 남편을 떠나게 되는 또 다른 남자하고 바꿔치는 이런 살이기 때문에 여명으로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결혼을 몇 번 한다 하더라도 먼저 거는 연속의 결혼이고 이번에는 진짜 결혼이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시의 왕이 있으면 부의 자손으로 가문이 혁혁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도로 오른 상태죠. 그 다음부터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극왕한 시기가 지나면 극히 왕성한 시기가 지나면 노쇠해지는데 쇠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쇠라고 하며 몰락의 기상이다. 이제 내려오는 기상이죠. 쇠는 기가 약하죠. 또 셈이 아주 적죠. 그러니까 온순하죠. 또 집착력이 부족하죠. 그 기가 부족하니까. 직업적성으로는 사교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 기수로, 학문 연구, 교사, 관청, 회사 근무자, 견실한 직업이 좋고 연애세가 있으면 선대의 가정이 몰락했고 월애세가 있으면 부모대의 가자가 손실된 그 지부의 재산이 손실되어 있고 일애세가 있으면 온순하여 박력 부족하고 주체의식이 미약하며 다중교제를 기피하고 게임에 빠져 사기당하며 쇠약하니까요. 여명은 갑진, 무술, 신미일은 해로하기 어렵다. 시의 새가 있으면 자손 불반이고 불초지야. 불초한 자식을 두기 쉽다. 불초한 아이를 두기 쉽다. 이런 거예요.
이 갑진이라는 것은 진이 결국은 갑목한테는 좋은 거지만은 이것이 재백호가 되는 거고요. 일지백호가 되는 거죠. 또 경술, 그래도 그 경술은 결국은 이 개강격이 되기 때문에 여명에서 좋은 일주라고 볼 수 없고요. 신미라는 것은 이게 큰데 이건 금이고요. 일지에 인수를 놓고도 토생금을 못 받는 유일한 글자예요. 60가자 중에서 60개 중에서 가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지에 토를 놓고도 토생금을 못 받는데 이건 조토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생금을 못 받는 일주일이 다 이게 그 어머니가 집에 모시고 있는데 그 제일 고약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신금의 남편은 화역이죠. 여기 화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화생토에서 이 화기를 던지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금한테는 남편의 기운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열토가 돼가지고 오히려 신금을 못 보이게 된다는 게 화극금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은 어머니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런 형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미일주를 좋지 않은 일주로 여기서 써놨죠. 그 다음에 병이죠. 생기가 점점 파괴됨으로 병이 드는 바 2단계를 병이라고 하며 신음하는 기상이다. 이렇게 병의 단계가 되면 신음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은 허약, 과로, 질병, 정적, 고요한 거, 또 도로라는 것은 그 자기의 힘을 빼앗기는 거, 근로를 빼앗기는 거, 직업적 성우는 예능인, 첨단 기술 분야, 또 체육 지도, 의학사, 교육가, 음악가, 결국 정신적으로 하는 직업이 좋다. 연예병이 있으면 선대 병약 또는 빈궁하였고, 이게 선대 병약 했으니까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대에 빈궁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월해병이 있으면 부모의 가난 중 자신이 출생했다. 결국은 부모의 궁이 병들어 있는 때 자기가 출생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부모의 병이 있을 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러면 귀박귀가 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생 동안에 자기가 태어날 때의 비밀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또 일회병이 있으면 유약 호병 체질이고 자기가 병이 잘 나는 체질이고 그리고 큰 병이 있고 조별 부모로 고통을 받고 남편이 질병에 있고 배우자가 질병이 있고 그런 거죠. 정묘, 기묘, 계유, 일년은 단기로 용두삼이다. 밑에 인수를 놨죠. 저렇게 정묘는 인수를 놨는데 묘가 승목이라 인수의 힘을 못 받고 또 기묘는 이게 목국토를 당하죠. 또 계유는 금생수를 받으나 이 수는 너무 맑은 계수는 너무 맑은 물이기 때문에 고기도 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래서 별로 좋은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년 여명은 온순하긴 하나 중년 구별 중년에 남편을 이별하게 되고 또 후성 기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가세로 빈궁하고
그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잘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빈궁하게 되는 거죠. 화목할 때, 집안 화목할 때 복이 들어오는 거지, 화목하지 않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화목을 주려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안사람이죠. 그래서 안사람이 화목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그 식구가 누구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여자들이 애교라든지 또 상대방을 잘 화합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죠.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지 그 집안에 여자들이 잘 들어오면,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 융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무신 계유 일년은 더욱 심하고, 또 시의 병이 있으면 자손이 병으로 신음하고, 병은 신음의 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란 말이죠.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사라고 하며, 종식의 기상인데 조용하고 수지고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 사다. 어차피 죽을 거면 걱정해보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거죠. 사는 고뇌, 곤고한 액이죠. 불호, 좋지 않은 운기, 무기력, 노고, 이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도 결국은 고생만 하는 것, 수축, 성급 등의 문제를 가진다. 직업적 성으로는 기술적인 분야, 정신적으로 하는 거 해야 되겠죠. 전문 연구,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에 알맞고, 연애사가 있으면 선조덕이 박약했고, 월애사가 있으면 형제 박약하고, 또 사방 각비, 형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박약하고 활동력이 부족하나 두뇌는 좋다. 사가 월에 있으면 머리는 좋다고 하는 거죠. 이 월에 사가 있으면은 그 부모 형제가 다 없어요. 그러면 부모 형제는 부모가 있어야 벌어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때는 힘이 나무 돌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시에 사가 있으면 활기가 부족하고, 조별 생각하고, 유년 질병이 있으면, 그러나 선견지명은 있다. 통찰력은 있다. 여명에는 의뢰, 경자 일년은 부덕이 없다. 시에 사가 있으면 처자 불실, 자식이 불실하다 이 말이에요. 처나 자식이. 이 시라는 것은 아랫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처와 자를 봐요. 근데 처는 일지를 주로 보고 시는 자녀를 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처가 그렇거나 자손이 그렇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가 그런 경우보다는 자손이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이게 실전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를 주로 자손으로 보는 것이 더 알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가 부인한테 해당이 안 되느냐, 아주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손에게 안 가면 부인에게 간다, 배우자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장이죠. 마지막이에요. 장은 묘라고 하고, 또 이 장사 지내는 장자를 쓰기도 하고, 창고라는 고자도 쓰고 그래요. 사망하면 묘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를 묘장, 장고라고 하며,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수장의 시기가 된다. 묘라고 하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묘를 다시 이제
좋은 생을 맞이할 그런 운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걸 끝났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어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직업적성으로는 전문직 기술, 학문 중소기업가, 직장인, 연애묘가 있으면 말자라도 선조 분묘 치산하고 묘시에 태어났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묘는 자기 담당이라는 얘기죠. 선조묘라도 자기가 말자라도 선조묘는 자기가 치산하고 선조봉사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월해묘가 있으면은 형제불화, 이별, 배우자 연이 박하고, 월일 상충이면은 부가 출생하고 또 득제 등록하는 그런 운질도 가지고 있다. 즉 장이라고 그러는 건 묘라는 것은 창고라는 거죠. 그 재물을 창고로 받으면은 쌈지를 받는 것보다 많이 받겠죠. 근데 재앙을 창고로 받으면은 그도 쌈지를 받는 것보다 재앙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창고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손해가 된다는 크게 손해나는 게고, 또 번다고 해도 크게 이문을 보는 거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또 창고라는 건 저장한다는 뜻도 있고, 또는 창고가 통째로 털린다고 그런다면은 아주 쑥대밭이 되는 현상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의 묘가 있으면 조별생각, 이사빈번, 또 심중, 상수, 즉 마음속에 늘 수심이 있다. 일의 묘가 있으면 또 빈가생부, 또 부가 생빈, 빈가에서 태어났으면은 부자가 되고, 부가에서 태어났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일지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병술 임진 1년은 남편의 일한 고민이 끝일 사이가 없다. 시의 묘가 있으면 자손 수신과 위 부전이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포태법의 조견표를 여기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활용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저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여기에 보면 직업적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직업적성을 볼 때 예. 그럼 어디에 있는 걸 주로 봐요? 일지에 있는 거. 일지를 주로 봐요? 예, 일지에 있으면 그 직업적성이 월지가 아니고요? 예, 월지가 아니고 일지. 여기서는 지금 일지에 있는 직업적성만을 놓는 거고요. 그 이제 월지에 있는 직업적성 나중에 또 해요. 예, 이것이 이제 절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렇게 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묘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 정점이 왕이죠. 그게 여기 절서부터 해를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강하는 그런 거예요. 하강하는 목소리예요. 근데 여기 상승하는 거라도 여기 이제 절태, 양, 생, 욕, 대, 관.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단계다, 이런. 그래서 가장 이제 여기서 쓸모 있는 것은 생, 왕, 관, 대 이렇게 네 가지는 아주 쓸모 있어요. 그 다음에 욕도 상승의
단계에 있지만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좋다고만 평하진 않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이렇게 생관대, 인관, 제왕 이것을 네 가지를 제일 좋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든다 그런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하면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이런 게 있겠죠. 집을 사서 세를 주겠다. 세를 줘도 돈을 벌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는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집을 사서 세를 주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정제에 속하는 거지. 우리 아직 정제 그런 건 안 했지만은 정제에 속하는 거고요. 이 물건을 사서 판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편제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편제에 속하는 거예요. 편제에 속하는 거고, 집세를 받으면 정제에 속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운질이 여기요. 여기서 사업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다 내려막히게 되지. 그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시작한다고 이게 말리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사업 자체가. 집을 지쳐도 1, 2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운이 와서 한 해 정도 이렇게 잘 세를 놓다가 일을 너무 밝히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요? 차라리 이런 때가 오히려 나은 거지. 이때는 활발하지 않더라도 점점 상승하는 길이니까 어떤 참아 나가면은 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 집세를 준다든지 물건을 사서 판다든지 그러면 편제 쪽을 볼 거냐 정제 쪽을 볼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일주다 그러면은 이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다.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되겠나 안 되는가 봐주시오 하고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집을 지어가지고 세를 줄 거냐? 그러면 정제죠. 이 정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는 뭐죠 이거? 기토, 편제는 모토요. 기토의 포태를 본다 이 말이요. 정제면은 집을 사서 세를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고정 수입이죠. 그게 정제에 속하는 거예요. 정제는 기토의 포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건 사서 팔아야 되고 되게 편제의 포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편제의 포태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일에서 이 금년이 무술년이죠. 올해 왔어요. 그러면 갑의 포태를 보는 게 아니라 무토의 포태를 보라 이 말이요. 갑의 포태는 아니고, 갑의 포태는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이 사람의 재물의 포태는 이게 재물이고 이 재물의 포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재물의 포태를 보라. 그럼 무토의 포태는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서로 본다고 그랬어요. 병과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 병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병이면은 무술년이 뭐가 돼요? 묘가 돼요. 묘 되는 거예요, 묘. 묘 되면 뭐 뜻이에요? 재물이. 창고에 넣어놓은 거지. 창고에 넣어놓은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은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 이 집 사서 세 주는 거 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그건 괜찮은 거예요. 묘 자체가 땅이죠. 그게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제 집을 짓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제 묘에서 절태양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경 가면은 그걸 그때는 이제 그 집을 지어서 세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양포태니까 절대양상으로 쭉 가겠죠. 근데 이것은 음포태죠. 그 거꾸로 가죠. 자, 음포태를 한번 보자고요. 음포태. 이 음포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는 정과 같으죠. 그러면 정과 같으면 정이 이 술련이 오면 뭐가 되나요? 정. 양이 돼요? 양이죠. 양이에요. 그러면 무술 기해가 오면은 생이 되고. 예? 생. 양생이 돼요? 태. 음푸들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 생이 안 되죠? 생이 양생이 아니죠? 그죠? 해가 오면 해가 오죠? 절이 되지. 해. 해가 되지. 그 다음에 자가 오면은 해. 해. 자가 오면은 절이. 절이 되고. 그러면 허락을 해야 말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토의 재를 가지고 왔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라. 자, 그러면은 내가 성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러 왔다. 그럼 성진은 뭘 가지고? 관을 봐야 되고. 관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을 보는 게 이 사람이 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 일주의 보태를 보니까 좋지 않아요. 관을 보태를 보니까 좋아. 그럼 성진에도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맞겠지요. 예, 좋은 자리 가지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좋고 관도 좋으면 그건 좋은 자리 가는 거죠. 자체 성진하고 말이에요. 좋은 자리 가고 있는데. 근데 성진하게 되면 대개는 나쁜 데로 가요. 그렇죠? 성진하고 좋은 데다 두었어요. 딴 사람이 좋은 데 있고 나쁜 데로 보내지. 그래서 이 관하고 이거는 좀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관을 볼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진하겠느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의 운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관이 중요한 걸, 관이 어떤 형태에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물론 이 나중에 하겠으면 명조에서 용신운이요. 그 명조에 좋은 운이 오면은 만사가 다 순조로운 형태로 돼요. 그러면 내가 진급 보고 싶다면 진급 될 것이고, 또 돈을 보고 싶다면 돈도 벌 것이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도 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좋은 운기에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의 관도 좋은 운기가 되느냐. 그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이 관을 써먹는 사람이니까 진급 보는 걸 보겠죠? 관을 써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게요. 관을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맞는 거지만, 관을 써먹지 않는 사람이면 그 진급 보는지 물어보러 오겠어요? 관을 써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관을 써먹는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태는 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절태의 지가 가장 운기가 나쁜 때예요. 이 세병사묘, 여기 세병사묘보다는 이 여기 절태 이때가 제일 운기가 나쁜 때라고요. 아주 즉 세병사묘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죽을 놈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조심할 게 없는 거지만은 절대 태양생이 될 때는 이제 출발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태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은 활동 무대가 없어졌을 때가 죽는 거예요. 활동 무대가 없어지는 거. 그럼 활동 무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재가 활동 무대예요. 재. 돈을 벌어야 하니까 먹고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게 재물 벌기 위해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 벌 일이 없으면 활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 재물이 활동 무대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은 이게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활동 무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임묘되는 묘에 해당되는 때 완전히 이제 아주 없어져 버린 거죠. 활동 무대가 싹 없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죽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정제 편제가 있는데 정제 편제가 있는데 정제라는 건 고정 수입이고 편제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입이에요. 근데 편제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편제를 추구하는 대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큰 돈을 움켜잡으려고 일액천금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대인들이요. 그게 대인들이 편제가 있고 임묘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죽는 건 아니고 죽을 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소인들은 이 재가 아니고 식신이에요. 식신 먹는 거죠? 예. 소인들은 식신에 해당될 때 식신이 임묘하면은 그 죽기 쉬운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은 필요 없는 거죠. 식신만 해도 식신 상관이 있다. 상관 식신 같이 같이 보는 봐야 거지만은 식신 그리고 거지만은 상관보다는 식신을 더 위주로 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상관이 관을 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는 임묘하면 어때요? 초초가 잘 되는데 식신을 먹고 사는 거죠. 예. 그게 다 활동 무대 없어지면 어때요? 그건 죽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을일에 태어났는데 여기 시에 오가 있다니 오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주가 강해서 여기 목생화에서 이게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식신이죠. 그렇죠? 을일의 오가 식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식신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가 임묘되는 게 뭐예요? 술이 오가 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술운이 왔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거 오술이. 화국에서 더 좋아져. 이런 식신이 임묘돼서 죽을 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것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변수가 생길 때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다. 하여튼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신이 임묘되거나 편제가 임묘되면은 그 의명이 그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겠다,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나의 재가 오늘 어떤가를 보면 되겠지? 나의 재가 오늘 어떠면은 생각하면은 많이 벌 게고 생각하지 못하면 잘 못 벌겠죠.
그 장사한다더니 낚시질을 갔다더니 얘들은 어때요? 재를 이게 수입은 이렇게 재를 가지고서 이게 생활하면은 낚시를 가더라도 생활한 날 가면 좋겠죠. 이렇게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포대법도 이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활용하면은 무궁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따지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 상대방이 운길이 아주 나쁜 때 가는 게 좋겠죠. 그 상대방의 생년월일이란 이런 거 안다 그런다면은 이쪽에서 얼마든지 재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나중에